내가 이 학점 받으려고 내 이 비싼 돈 내고 대학 다니는 줄 알아 임마 하고서 그렇게 소리 확 지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 대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학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저 혹시 대학을 다니셨던 분의 경우에 학점 바라봤는데 이게 영 기대한 게 아니다, 이게 뭐냐 하고 되게 막 화가 나신 경험은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따지러 그 교수나 그 강사에게 그 따지러 가신 적들이 있습니까? 저는 87년에 대학을 갔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게 좀 이렇게 학생이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좀 무시무시한 사례는 뭐였냐면은, 제가 한때 그 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그 조교 일을 채점 해가지고 그 아이들 저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튜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조교인데 가르치는 조교예요. 이렇게 토론시키고 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 연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나눠주니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제 학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근거를 대시죠, 여러분들은. 아, 근데 이건 근거고 뭐고 없고요. 그 친구 오니까 다짜고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학점 받으려고 내 이 비싼 돈 내고 대학 다니는 줄 알아 임마 하고서 그렇게 소리 확 지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학생이 그 키가 한 2m 정도 됐고 몸무게 한 140kg 정도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미식축구 선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실물을 보면 좀 산토적에 가깝기 때문에 뭐 덩치로 누구한테 한국에서 밀려본 적은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그 워딩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내가 이 성적 받으려고 이 돈 내고 학교를 나왔느냐 이거였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친구의 논리는 뭐냐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점을 파는 곳이다. 그리고 나는 큰 돈을 내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으므로 마땅히 소비자로서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던 이유는요, 사실은 2m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140kg 그건 아니었고, 왜냐면은 몸무게나 뭐 배 나온 거로 하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걸로 밀린 건 아닌데, 논리에서 밀리긴 처음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그 논리에 어떻게 답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돈 내고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대학을 다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소비자인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거냐? 서비스가 이게 뭐냐? 할 말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는데, 대학이란 무엇이냐?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왜 오는 것이며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떠나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하나 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대학 얘기를 이렇게 꺼내느냐면요, 오늘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기사가 영국의 대학들이 어떤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도 A, 나도 A, 뒷집도 A, 미스 A, 미스터 A. 네. 요 매체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이게 뉴 스테이트만이라고 하는 영국 그 매체인데요. 유서 깊은 매체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버나드 쇼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그 영국 극작가. 예, 버나드 쇼하고 그 다음에 시드니 웹하고 베아트리스 웹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세 사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파비안 클럽이라고 영국의 노동당의 모태가 된 사회주의 운동의 창시자들이에요. 영국식 사회주의 운동의 창시자들. 이 사람들이 창간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기고했던 사람들을 보자면, 뭐 버지니아 울프에다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다가 이거 편집장 했던 사람을 보면 뭐 토니 블레어에다가 뭐 고든 스미스에다가 켄 리빙스턴에다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 쪽 좌파들의 어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매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요, The Great University Con, How the British Degree Lost Its Value. 영국에 있는 대학들이 영국에서 발부하는 학위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휴지 쪽이 되어버렸다. 이제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영국 대학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 서두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여름에 그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서 있었다고 하는 일인데 어느 학과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1군의 학생들이 나타나서 올려라. 그랬더니 아예 학과 차원에서 이메일을 발송해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었대요. 학생 여러분들의 걱정과, 그러니까 학점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불평과 근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깎고, 조금 올려주고, 깎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올려주고 성적이 많이 낮은 사람들은 많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나쁜 친구들은 40%까지 올라갔대요. 점수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개그 프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이 유서 깊은 매체에 나온 영국에서 이 대학 이름까지 밝혔으니까 분명히 벌어진 일인데, 큰 돈 내고 대학 다니시는 대학 소비자 여러분, 학생 소비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학점을 모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A 학점이라고 하는 상품이 인기 좋은 상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려고 하는 상품인데, 다른 상품은 어떠냐면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한계 비용이 체증을 해가지고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A 학점이라는 상품은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땅을 파야 됩니까? 무슨 이게 참 역설적인데, 예, 그냥 공중에서 그냥 끄집어 그냥 A 하면은 이게 치어리더들 하는 거 있죠. A. 아재 개그를 좀 하라고 아까 그러셔갖고 했다가,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A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아재 개그란 건 제가 아니고 셰필드 대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A 하시니까 저희가 A를 드리겠습니다. 너도 나도 A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셰필드 대학에서만 이게 벌어진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기사에 따를 것 같으면은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이 학점 인플레,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셰필드라는 대학 난 못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이 삼류대나 이런 데서나 벌어지는 일 아니냐. 영국은 그래도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유서 깊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바로 그겁니다.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줄여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영문학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영문학과, 역사학과, 그다음에 언어학과 요쪽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good honors, 그러니까는 1등상쯤 되겠죠. 그러니까는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96%에서 99% 사이래네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점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명시적 노골적으로 학점을 팔고 이걸 발부해 주는 곳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참 지금 졸업장 문제, 대학 입학할 때 유명 인사들이 뭘 스펙을 어떻게 했네, 뭘 어떻게 했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한 모든 단어들이 다 동원이 돼요. 금품, 향응, 서로 주고받기, 네트워크, 모든 단어를 다 넣어주면 딱 하나 빠진 단어는 뭐냐면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진리란 얘기하면은 너 미쳤냐? 그래서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닭살 돋는다 그래서. 자, 이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영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고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진지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정당성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회 전체에서 어떤 행동이 옳다 그러다, 어떤 주장이 옳다 그러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주장과 말과 행동을 했을 적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 정당성인데요. 정당성의 근거, 가장 큰 목소리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조직이 근대 사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세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고, 두 번째는 기업이고, 세 번째는 대학이에요. 국가가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했을 적에 이게 왜 옳은 정책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기업에게 가서 왜 이런 정책이 이런 행동 이런저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왜 옳고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국가에다가 근거를 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근거를 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르르 누가 등장하냐면 대학 교수들이나 학계가 쫙 등장을 해갖고 경영학자들, 심리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각종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나와서 드르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체현했던 사람이 그 존 D 락커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그만 신학교에 불과했었던 시카고 대학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지고서 오늘날의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는데 락커펠러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락커펠러 같은 큰 돈을 버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누가 그걸 정당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되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그때마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삥삥삥삥 세 개 그러면은 대학의 교수들이나 대학은 왜 옳은 거냐, 왜 정당성이 근거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100년 전, 200년 전까지 뭐냐면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가능했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누구누구 교수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대학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정부 고위공직자로 얼마나 많이 나갔으며 그 다음에 좋은 대기업에 어느 만큼이나 많이 취직했는가 이걸로 보통 대학이 권위를 내세우지 진리의 탐구라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대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가와 기업과 대학이라는 이 정당성의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최종적으로 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원래는 대학이었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는 이 대학이라는 기관조차도 그런 정당성의 궁극적인 근원에 대해서 냉소적이 돼버리고 이 셋이 돼버리게 되면 이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은 논리학 체계에서 그 self-referencing system이라고 하는 그런 게 돼요. 자,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못 하겠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정당화 시켜주는 그 안에서 뺑뺑 도는 논리 이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논리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그러면은 정당성에 있어 갖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부닥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가깝게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본적인 화학적 지식만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이 살균제를 갖다가 공중에 뿌리게 되면은 인간 호흡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대체 상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그거를 허가를 내줬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적에 그거를 자문해 준 대학의 어느 교수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증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나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경제에서는 안 벌어질 것이며 교육에서는 안 벌어질 것이며 다른 데서는 안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사회의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전해드린 이 기사는 단순히 뭐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가 위기에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이 이런 종류의 위기로 들어가면은 근대 사회에는 사회 전체가 정당성 위기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